예, 계속해서 주행 설비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저압수 운동은 들어가는 수온 증기압이 조금 낮습니다. 0. 수온의 증기압을 말하는 거죠. 수운동에 들어가는 증기압이 0.01에서 10mHz 범위에 있는 것을 저압 수운동이라고 하고요. 이제 수운동에서 자외선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살균동으로 쓰거든요. 자외선은 생체 조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생체 조직에 손상을 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외선 말고 자외선은 생체 조직에 영향을 좀 크게 줍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 손상, 피부 노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자외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저런 자외선이 방출되는 빛으로는 이제 살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쁜 균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전등을 통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은등이 그러합니다. 수은의 어떤 그 증기압에서 이루어지는 방전, 전극과 전극 사이에 수은 증기가 이루는 그런 이제 방전 현상을 통해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이 자외선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그 자외선을 근데 이제 좀 사람 있는 곳에는 수은등을 놓을 때 사람 있는 곳에 자외선은 이제 투과시키지 말고 자외선은 밖으로 나와 사람한테 해를 주니까 자외선은 투과시키지 말고 또 약간 그러니까 이제 가시광선만 밖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데 비해서 살균등은 자외선이 투과될 수 있도록 자외선이 투과될 수 있는 그런 유리관을 사용을 하면 그 등불 수온등 주위에 있는 곳에다가는 수온등이 또 설치된 공간에다가는 살균을 이제 살균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균등으로 사용한다. 수온등을. 그다음에 고압 수온등은 전기압이 100에서 760mHz로 올라간 것을 고압 수온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더 높은 초고압 수온등도 있습니다. 초고압 수온등은 전기 압력을 훨씬 더 높인 거, 10에서 100기압으로 높인 그런 것들 갖다가 초고압 수온등이라고 하고, 수온등의 특징은 휘도가 높고요. 휘도가 높다. 그다음에 전력 및 광속이 크다. 그러니까 루미너스 플럭스가 세게 나온다. 효율은 좋다. 효율은 좋답니다. 효율이 좋다는 거는 전기 에너지 소모에 비해서 이렇게 밝은 빛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밝은 빛이 나오는데 전기세가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효율이 높다는 거고. 연색성은 나쁘다. 태양빛 수은등 아래에서 보이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옛날 같았으면은 농담을 많이 했겠지만 요즘은 또 조명빨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수은등 아래 보이는 것은 실제와 좀 다르다. 그 말은 곧 연색성이 나쁘다. 수은등 아래 보는 것과 실제 햇빛 아래 보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연색성 제일 나쁜 거는 나트륨등입니다. 하여튼 수은등도 나쁘대요. 그리고 기동에서부터 이제 스위치를 넣고 그 정상 상태까지 시간이 5분에서 8분 걸리고 다시 재점등할 때도 7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스위치 올리고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을 아시도록 하고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등 초고압 수온 등은 가로등
가로등하고 공장 조명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요. 나트륨 등은 나트륨 전기를 이용을 해서 방전할 때 생기는 빛을 광원으로 한 겁니다. 연색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게. 나트륨 등이 연색성이 가장 나쁘다. 모든 등 중에서 나트륨 등 밑에서 보는 것과 실제 햇빛에서 보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크다 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다른 또 장점이 있겠죠. 나트륨 등 구조는 이제 여기 그 그림을 보는 것처럼 저렇게 여기 고압 나트륨 등 나타내고 있고 열 음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발광 효율 뭐 이런 것들 발광 효율이 증기압 0.0016mH 부근에서 최고가 된다. 그다음에 나트륨과 아르곤을 같이 넣는다. 소형의 나트륨과 또 아르곤 가스 이걸 같이 넣는다. 점등 후 한 10분 정도 있어야 방전이 안정됩니다. 발광관은 나트륨 전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니까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특수유리로 된 그런 전등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색의 식별을 필요로 하는 일반 조명으로는 나트륨 등은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장점은 휘도가 높다. 휘도가 낮다. 휘도가 낮고 단색광이다. 그래서 광학 실험용, 그다음에 주사액의 어떤 불순물 검사 이런 데다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압 나트륨 등은 이제 터널 조명, 교량 조명,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에서 사용하는 가로 조명, 가로등 이런 것에 많이 사용됩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탈 할라이드 등. 고압 수은 등의 이제 그 발광판에 할로겐 금속을 봉입한 전구, 그게 메탈 할라이드 등이다. 금속 원자에 대한 어떤 광을 금속 원자에 의한 발광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연색성은 좀 좋아졌고요. 금속 전기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 등은 연색성이 좋고 수은등이나 백열전구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효율이 좋으며 수명이 길고 광속 감소가 시간이 흐를수록 전등들은 이제 광속이 감소되는데 이거는 광속 감소가 적다. 계속 높은 광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동 시간은 한 5분에서 8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껐다가 다시 켜려면 15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열을 식혀야지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크세논 등도 있습니다. 크세논은 높은 압력으로 크세논 가스를 봉입을 하고 크세논 가스 중에서 방전이 일어날 때 그때 나타나는 이제 빛 에너지 그거를 이용하는 램프입니다. 질코늄 방전 등이 있고요. 이게 질코늄 방전 등도 여기 굉장히 그 좋은 점광원이다. 점광원 중에서 좋은 점광원이다. 자, 그다음에 글로우 방전 등, 네온 관등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7.5에서 33mHz 정도의 압력으로 불활성 가스 또는 수은을 봉입을 이제 해주는데요. 이때 그 고압의 교류를 가하면 빛이 나고 이걸 갖다가 네온 관등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봉입하는 가스에 따라서 또 유리관에 따라서 봉입하는 가스가 네온 가스를 넣었을 때 투명색일 경우에 등적색이 나오고 유리관색이 청색이면 빛은 등색이 나옵니다.
아르곤 이렇게 가스를 아르곤과 수은을 넣었을 때 이제 청색과 녹색을 유리관색과 가스에 따라서 나오는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청색, 녹색이 나오고 봉입하는 가스가 헬륨일 경우에는 백색과 황갈색이 나올 수 있고 봉입하는 가스를 아르곤으로 넣었을 때 고동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네온관등은 여러 가지 색깔 그래서 네온 사인 할 때 이 네온등에 이런 다른 색깔을 내는 이 빛의 색깔이 이제 다른 거예요. 빛의 색깔이 다른데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네온관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온 전구, 네온 전구도 만들 수 있고요. 네온이나 아르곤을 넣어가지고 이런 만든 네온 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적고 소비 전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나 뭐 스트로보스코프 이런 데에다가 네온 전구를 이제 사용을 한다. 정도. 그다음에 EL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LED 같은데 이게. 그래서 투명 전극과 금속 전극 사이에 교류 전압을 걸면 형광 물질의 센 교본 자개가 가해지고 형광 물질이 발광하게 된다. 자, 이것을 EL 램프라고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것에다가 그거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이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이 그만큼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형광등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쭉 굉장히 길게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광등까지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형광등 형광등은 열음극으로 된 저압 수은등의 그 안에 이제 수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수은 전기압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깨면 펑 하고 소리 나죠. 그래서 유리관의 양단에 바륨이나 스트론듐 같은 산화물을 피복한 열음극을 장치하고 관 내에 5에서 6mHz 정도의 소량의 수은을 넣습니다. 그래서 수은 전기압은 0.1mHz 정도의 수은 전기압이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방전을 시킵니다. 아르곤을 봉입하고 그리고 관의 벽에는 안쪽 벽이죠. 형광체가 이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광등의 구조입니다. 형광등에는 어떤 그 형상이나 크기나 점등 회로 방식 또 그 광의 색 또 연색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이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의 크기도 4W부터 220W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광등 얘기할 때 스토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발기 파장과 여기 파장. 그래서 형광의 파장이 여기 파장보다 항상 길다. 이것이 스토크의 법칙입니다. 형광의 파장과 여기 파장, 자극선 파장보다 발기 파장이 더 길다 하는 거고요. 형광등의 점등 회로는 형광등의 전극 간 전압과 그 전류 관계가 부특성이다. 그래서 정전압 회로로 점등하려면 안전기 또는 뭐 안전기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게 어떤 저항기나 리액턴스를 직렬로 삽입해서 안정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형광등의 점등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글로우 스타트 방식이 있고 글로우 스타트 방식, 레피드 스타트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 스타트 방식 있고 순시 시동 방식. 형광등을 이제 스타트 시키는 글로우 스타트는
수동 기동법과 점등간 기동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피드 스타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램프의 필라멘트를 예외를 하기 위해서 코일을 갖고 스위치가 들어가면 이제 1초 이내에 점등이 되게 하는 방식, 이제 빨리 스타트 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 스타트는 점등간 대신에 반도체 스위치로 한 거가 전자 스타트 방식이고, 순시 시동 방식은 형광등에 이제 필라멘트를 예의하지 않고 바로 이제 시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형광등의 특성, 효율, 그러니까 백열전 효율이 그 2배나 이렇게 좋다. 백열전구보다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 열 복사 에너지는 40%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시원한 감을 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광 물질로부터의 어떤 형광이 그 형광 때문에 눈부심이 적고 빛이 부드럽다. 그리고 형광 물질을 잘 배합을 하면 빛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커브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표준 기급품의 수명은 3,500시간 정도 되고, 또 우량품은 7,500시간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시간까지는 광속이 감소하다가 1000시간까지는 천천히 이제 감소하다가 하여튼 뭐 광속 그러니까 루미넌스 플럭스 감소가 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형광등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압 특성, 온도 특성 이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 형광등에는 이제 흑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형광등의 양끝이 검게 되는 것을 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기가 부적당하거나 전멸 횟수가 많거나 전압 변동이 심할 때 그때 흑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흑화 현상이 일어나면 광속, 루미넌스 플럭스가 감소되고 또 조명에는 좋지 않습니다. 조명의 능력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을 사용함에 따라 광속이 감소하는 원인은 전극 소모, 그 다음에 램프 양단 흑화 현상, 형광체가 열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형광등의 어떤 성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흑화 현상이 생기는 거는 이게 이제 오래 사용할 때 이렇게 조금씩은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점등 시에 전류가 이렇게 과될 경우에 나타나는 거는 베이스 부분에 이제 어떤 반점 같이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점등 시 전류가 컸을 때 생기는 거고요. 방정관 끝부분에 넓게 발생하는 그런 거는 수명이 다해 갔을 때 그때 생깁니다. 형광등의 특징은 수명이 길고 희망하는 광색을 얻을 수가 있고 효율이 높고 휘도가 낮고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광속 변동이 적고 기동시간이 길다. 이런 거는 이제 약점인데, 레피드 스타트나 슬림라인형은 기동시간도 바로 켜고 바로 스위치 올리고 바로 켜지는 이런 식으로 약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고요. 20도에서 25도 사이가 형광등의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역률이 낮고, 그다음에 전원 주파수 변동이 광속과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빛의 어른거림, 플리커가 백열등에 비해서는 더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에서 나오는 어떤 전파가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금은 라디오를 이렇게 안 보는데 인터넷으로 뭐 TV 보고 인터넷으로, 그래서 형광등 켤 때 옛날에는 전자제품이 뭔가 이제 영향을 받았어요. 요즘은 뭐 그런 뭐 라디오 이런 거, 뭐 TV 이런 거 다 전파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 선으로 보니까 지금은 그런 영향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레포트는 특별히 내지 않고요. 출석 체크는 우리 첫 번째 영상에 주로 댓글들을 달고 계시는데 첫 번째 영상 수업 강의 그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 가지고 출석 체크한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